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여러분의 10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헌법 실력이 늘어납니다. 투자하세요. 어려운 시간 아닙니다. 화장실 아니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 이럴 때 잠깐 보세요. 그러다 보면 늘어요 실력이. 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른 재생 목록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또 들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늘려드릴 테니까 자꾸 들어주세요. 모르는 건 반복해서 듣고요. 또 공부는 암기입니다. 안 봐도 자꾸 눈에 선하게 보여야 돼요. 제 얼굴 말고요. 헌법이요. 그럴 리는 없겠죠. 네, 바로 갑시다.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지방직 7급 19번. 자, 지방직 문제 7급 문제는 20문제고요. 국가직 문제는 25문제다 보니까 지방직 시험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해요. 여러분 20문제 풀다가 25문제 풀면요. 뭐가 더 있으니까 이 5문제가 엄청나게 충격인데 또 25문제 풀다가 20문제 풀면 뭐가 허전해요. 자, 이런 것들 좀 있으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또 경찰 승진이라든지 또는 경정 승진에서 또는 경찰 간부에서는 40문제요. 또 국회직에서도 또 25문제 있고요. 오지선다도 있고요. 시험마다 약간씩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 출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찾고 모의고사 등을 보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기는 실력을 쌓는 곳이고요. 당연히 실력을 쌓았다 해서 실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꾸 내 손끝에서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암기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월 19일 지방직 문제 기본권의 제3조인데 이거 안 나오다가 참 요번에 확실하게 잘 보여주는 문제로 설명하는 문제로 낸 것 같아요. 좋은 문제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의 효력이죠. 자, 효력이 원래 기본권은요, 효력이라고 해서 미치는 범위, 힘의 범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우선적으로 또는 1차적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관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미치는 효력 범위, 요게 대국가적 관계에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국가적인 관계가 가장 본질적이에요. 원래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 그걸 넘어서면 침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기본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국가가 원래 국가만 있었는데 점점 하는 일이 늘어요. 계속 하는 일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민영화가 되는 거죠. 누가 넣냐고요? 지방자치단체. 여기는 대표적으로 하나만 쓸게요. 공공단체. 여기는 사단도 있고 재단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공단체. 그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민영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전 옆에 전화국도 있었어요. 그 전화나 전기를 국가만이 공급하고 국가에게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국가가 역할을 다 하다가 이제 한전이라고 따로 생기고 그게 공공기관화되고 나중에는 민영화돼서 여러분 지금 전화 계약을 국가랑 하십니까? 아니죠. LG, SK, KT 민영화. 민간사인단체랑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국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줄 알았는데 사인과 사인 간에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인과 사인 간에도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어떡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떡할래? 그래서 사인과 사인 간에 기본권 침해 문제가, 옛날에 통신도 또는 배달도 전부 다 국가가 했어요. 우체국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걸 다 국가가 있다고. 근데 지금은 뭐 택배업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게 유명한 게 쿠팡 아니에요? 그래도 쿠팡이 택배하는데 뭐 번개 택배다, 새벽 택배다, 뭐 그다음에 뭐 컬리다 뭐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계약을 맺었거든. 근데 계약을 강제했나요? 군대 보내시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합의잖아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근데 뭐야? 사람들이 자꾸 과로사로 죽어. 생명권 또는 인간의 존엄가치 또는 직장 내 차별,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야. 그 원래 국가만 했는데 이제 사인과 사인 간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이 오로지 주관적 공권의 성격만 가지면 대국가적인 관계에서 효력 발생하는데 사인과 사인 간의 기본권의 효력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생긴 게 뭐야? 더불어 이중효라고도 하고 또는 복효적 효력이라고도 하고 또는
삼자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가 아니까. 이거는 혼자 못 다녀. 제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붙어 다녀야 돼.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사인과 사인 간에만 발생하는 기본권, 이건 없어요.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면서 더불어 붙어야만 이중요, 폭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혼자는 못 나와. 대신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기본권이 있어요. 무죄 추정권, 형사 보상 청구권,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물론 범죄 피해는 사인 간에 발생하지만 구조 청구권은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청원권, 그다음에 무죄 추정권은 국가하고 국민 간의 관계에서밖에 안 나와요. 사인과 사인 간에는 없어요. 하지만 또 사인과 사인 간에만 있는 기본권, 그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더불어 같이 다녀야 된다고. 같이 함께. 그래서 이건 뭐다? 그럼 사인과 사인 간에도 얘기하려면 국가가 아니잖아. 그럼 국가만 침해했을 때는 주관 조건권인데 얘는 모든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누구라도 순수해야 되는 객관적 가치,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효력이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법 체계를 가져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 공사법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이쪽에서는 뭐 헌법, 행정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쪽은 헌법, 행정법이 아닌데 이쪽은 사법. 그래서 8조법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게 민법, 사인과 사인 간에. 그럼 여기는 민사법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근데 문제는 뭐가 침해됐다?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게 문제지. 결과는 기본권 침해, 여기도 기본권 침해, 여기도 기본권 침해. 그럼 여기가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니까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 가서 싸우면 되는데, 여기를 갖고 나는 헌법이 최고법이니까 행정법보다도 최고, 민법보다도 최고니까 야, 기본권 침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사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직접 갖다 대면 5,000년간 이어온 사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이원 시스템을 준수하면서, 이원 체계를 준수하면서, 시스템을 준수하면서 헌법상 기본권도 다루려면, 그러면 사인과 사인 간에 또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했을 때는 민사법원에 가서 뭘 기준으로, 민법에 보니까 일반 원칙이 많이 있더라는 거지. 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이거 계약이 불법행위잖아. 또는 사회상규, 권리남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민사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저 계약서를 제대로 바로잡으면, 그러면 사람이 죽는 일도 없고 차별 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이런 일반 원칙을 쓰려면 사회 법관적이나 또는 사회의 어떠한 평균적인 그러한 것을 위반한 경우에만 건들 수 있는 경우예요. 여기 사회상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공사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헌법이 민법보다도 1등이고 행정법보다도 1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본권 침해야? 그럼 무조건 내가 헌법 들이댈게. 그러면 공사법이 깨진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간접 효력서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내용을 들여 판례를 잘 설명하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 간의, 사인 간의 문제,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헌법상 기본권은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대국가적인 관계에서 주관조건권,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 국가가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함께 더불어 이중요, 헌법의 기본적 결단인 객관적 가치 질서 성격을 구체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에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민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거, 대표적인 게 21조 사항 같은 거 헌법조문에. 이걸 제외하고는 사법상 일반 원칙, 신의성실, 사회상규, 반사회 질서에 관한 법률행위, 불법행위, 채무제사, 채무불이행 등 이런 것들을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사법관계에 미친다.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라기보다는 대법원 판례예요. 왜? 사인 간의 문제는 민사법원에서 해야 된다니까. 3번, 사적단체를 포함한 사회 공동체 내에서 개인이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냐고 자신의 희망과 소양에 따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것은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니까 사회단체 안에서도,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인격권 침해받으면 어떡해, 차별 취급 받으면 안 되지. 다만 어느 정도의 차별은 조금 인정해도 사회상규나 다른 사회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하는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경양기업 같은 건 된다니까요. 하지만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사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인격권 침해도 민법 750조 일반 규정을 통하여 사법상 보호되는 인격권 침해 형태로 구체화되어 논의질 수는 있지만 이 법성을 인정을 위하여 사인 간의 평등권 보호를 위한 별개의 법은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바로 있잖아요. 여기 2조, 103조, 750조, 750조, 1조 요거 같은 요런 규정을 가지고 쓰면 되지 이거 별개 입법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민법 규정 갖다 해라. 별도로 법을 안 만들어도 된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사적단체는 사적자치 원칙에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단체의 형성과 조직,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사적단체가 그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구성원을 성별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아주 특수한 단체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조직도 있더라는 거죠. 특히 경영기업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왜? 잘 이해를 안 하시니까요. 자, 이렇게 갖고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문제 좋은 문제, 잘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정리 잘 하세요. 그럼 내일도 같이 가시는 거 맞죠?